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한 핵과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됩니다. 바로 내일 회담에 대한 리허설이 벌어지게 되고 양측은 오늘 이미 3차 실무회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우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종결은 남북 그리고 북미 회담의 성공을 예시하는 청신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rogress, 진전이다, good news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외의 전문가 쪽에서는 이것은 freeze trap이다, 동결이라는 덫이다, 속임수다라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미국 회담 시에 신속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할 것이고 김정은의 동결에 대해서는 경제봉쇄 완화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일축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담은 이제 곧 열리지만 아직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양한 풀이와 추론만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동결 선언의 의도에 대한 풀이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지, 또 미국의 반응에 대한 추측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통해서 미국 회담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는데 이런 겁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Only time will tel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했었어야 했던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아직 성급하게 내릴 단계가 아니지만 성공 실패 양측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NBC 뉴스의 썬데이 시사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 앵커인 척 타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huge gift인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인 마르쇼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고 동의하지 않았는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조금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직접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한 것이 없고 그들이 비핵화와 핵기지 폐쇄와 실험 중단 등에 동의했다라고 쓰면서 비핵화라는 단어, denucleariz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비핵화라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의 정의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일이 말한 것은 핵 실험장의 폐쇄, 핵 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경제의 전념 이런 뜻입니다. 빅터 차 같은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선언은 핵 폐기 선언이라기보다는 핵 보유국의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 실험장은 이미 기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이트다.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이 더 이상 실험에 필요가 없는 상태다. 즉 핵이 완성 단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있었던 영변기지 폭파 쇼 같은 그런 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받고 대신에 많은 다른 상징적인 양보를 수용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봉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가 과거 소비엣이 했던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마치 군축 회담을 여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신속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하겠지만은 과연 핵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에는 의심을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자신이 핵은 정의의 보금이다, 생존권의 보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도에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됐고, 2005년도에는 핵기지 사찰 거부로 모든 약속이 무의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은 아직 북의 핵무기가 완전히 실전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 억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도 북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홀을 앞둔 현재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가 정말 1980년도에 있었던 등서평의 뒤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경제 봉쇄를 피하려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만 무성합니다. 한국에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34개국에서 온 348개 언론사의 기자들 858명이 입국을 마쳤습니다. 국내 기자까지 합하면 이번 취재에만 3,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북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미북 회담의 방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전망도 어느 정도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Only time will tell,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명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4월 23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테네시주의 한 음식점에서 알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내시빌 경찰은 용의자를 일리노이주 출신의 29살 트래비스 랜킹으로 특정하고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몰튼 출신인데 작년 가을 테네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년에 화이트하우스 담장을 넘다가 경호실에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 손빈이 셋째 출산을 위해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윌리엄 왕세 손과 미들턴 왕세 손빈의 첫째 졸지 왕자와 둘째 샬럿 공주가 모두 태어난 곳입니다. 켄싱턴 궁은 미들턴 왕세 손빈이 오늘 아침 초기 단계의 산기를 느껴 병원으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환경 보호를 위해 강한 시장 주도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해 시장 주도 경제를 구축해야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을 대표하는 두 정상이 이번 주 연이어 미국을 방문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메르켈 총리는 오는 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경고하고 있는 이란 핵 협정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의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 입국을 막는 것이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 서기인 도로시 브라운이 어제 내년 시카고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힐튼 호텔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면서 Hope for all Chicagoans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서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패 수사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시카고가 가장 많은 장기기증 기증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밀레니엄 팍에서 열린 장기기증자 모임에 47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한 도시 기증자 숫자로는 세계 기록입니다. 에디 존슨 경찰국장은 작년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이고 58도, 밤 최저 46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이고 57도, 밤 최저 40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이고 50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6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이고 64도, 밤 최저 41도입니다.